전략과 낙하산 사이 윤곽 나온 공천 구상. 이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윤곽은 좀 드러나게 된 거죠. 공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민의힘에서 영남 중진 대폭 물갈이가 연일 시사되고 있습니다. 중진들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공관위가 현역 최대 35% 감점 공천 룰을 발표했죠.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겠다는 한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지역구 의원 90명, 현역 의원 컷오프,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 7명,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점 22명. 공관위원장은 시뮬레이션도 몇 번 돌려봤는데 무서운 말이죠 이거. 돌려봤다는 거예요. 살생부로 적어봤더니 실제 컷오프는 더 나올 수 있겠는데 더 컷오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삼선 이상 명단도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해두었는데 글쎄요, 이게 너무 본인들에게 잔인한 것 같아서 명단을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3선 이상이 모두 다 컷오프는 아니니까요. 자,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는데 그 의원들 반응을 들어보시죠. 어디가 제일 분위기가 좋습니까? 다들 분위기 좋은 사람들만 모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선수가 어떤 룰을 탓할 수 있냐, 안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대화 잘 알았어. 사실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페널티 주는 것도 중진들 사이에서도 또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던데요? 공천룰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는 점이 있으셨나요? 시스템 공천을 설명드렸고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울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참여연대 회계사인 김경률 비대위원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 김경률, 김경래 대 정청래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들어보시죠. 마포울에서는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률 위원 이제 마포울로 전략 공천하신 걸로 봐야겠지. 아니요, 본인께서 출사표 던지신 것이고 국민들께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의 절차는 당연히 거칠 겁니다. 우리는 서울에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의미 있고 참신한 인물들을 상징적인 곳에 나가게 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것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를 설득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률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 걸어 정청래와 김경률의 삶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라며 설득을 했다. 김성록 마포울 당협위원장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좀 고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포울의 현역은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인데 마포울 지역이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마포울의 정청래 의원과 한번 겨뤄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주위를 쓱 돌아보니 참여연대 출신의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 사실 정치 잘 모릅니다만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냥 이제 재판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관심.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고 관심을 받으려면 이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상징적인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과 붙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김경률 회계사님을
이제 내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로 들어오면서 그 586의 특권을 뭐 청산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치처럼 내걸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가장 합당한 거를 상징성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그런 사람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그 지역구에 사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험지에 정말 상징성 있는 인물이 나와서 또 김경률 회계사가 이상한 얘기할 거 생각하지 않고요. 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한테 되게 어필해야 하는 거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이 586의 뭐 특권이라든가 뭔가 좀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 줄 사람으로 이렇게 모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원외위원장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그럼 이분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을 텐데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해관계 조정하는 거고요. 큰 목표를 위해서 이해를 적절히 조정해야 되는 거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적절히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유정 의원님, 마포을 지역 그 주민입니다. 낯선 지역은 아니시잖아요. 네, 살고 있습니다. 그 술자리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그 삼국지까지 이제 인용해가면서 관우의 그 고사를 인용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잔이 식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86 청산의 기치를 걸고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조국 흑서도 공저하면서 투쟁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 선거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586 청산의 선거는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포을의 그 구도가 정청래 의원이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네. 아성이죠. 구도가 굉장히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니까 이제 그 결심했을 때 마음 변하기 전에 공개한다 이런 취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데 아니 본인이 좀 나가서 비대위원장인데 당을 위해서 좀 이렇게 뛰는 모습 그럼 붐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출마를 애초부터 선언해 버렸으니까 그거는 조금 비겁하게 좀 뒤돌아서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도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당협위원장이 김성동 전 의원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건들이 소위 일련의 사건들이 경기도 신년 인사 그다음에 인천에서 원희룡 전 장관 출마 뭐 얘기할 때도 인천 신년 인사회였잖아요. 근데 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 인사회에서 김경률 회계사의 이제 출마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당협위원장인 김성동 전 의원도 그 자리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분 동안 항의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 나가셨다고 하는데 12년간 이 지역을 갈고 닦아왔거든요. 물론 뭐 3전 3패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드디어 마포구청장도 이제 이를테면 제가 김성동 전 의원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포구청장도 이제 국민의힘이 되고 구도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아마 열심히 뛰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를 저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시스템 공천, 뭐 합리적 공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건 이미 전략 공천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궁색해요 답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용남 전 의원도 경기도에서 1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좌절감, 절망감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탄처럼 느껴져서 아마 많은 그 원외위원장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개혁신당 좋은 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성치훈 정책부의장님, 많은 분들이 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지점이 있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볼까 합니다. 네, 무섭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당연히 공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로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설화도 많았고 최근에는 물론 이제 당대표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배후론도 제기하고 있고 고도로 습격된 사람이다라는 그 당대표 옹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공천은 뭐 당연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경선을 하면
정청래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정청래 의원이 유일하게 선거를 못 나갔던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했을 때 아닙니까? 아, 그때는 왜 컷오프한 겁니까? 그때도 아마 각가지 설화 때문에 네. 컷오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매우 좀 엄격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의 기준을 들이대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뭐 설화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혹시 공천을 받는다 해도 뭐 저 당선되는 데는 그래도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김경률 비대위원이 꽤나 확장성 있는 후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진보 진영에서 넘어간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6글자 김건희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그거 이야기한다. 계속하면서 지금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 중에 뭐 김건희 특검법은 자기는 부당하다고 보지만 그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갖는 그 상징성은 혹시 마포에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 수도권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가장 아픈 부분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하고 있고 후보로까지 공천을 해주기 때문에 중도층이 볼 때는 아 이런 쓴소리하는 사람도 공천을 해주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그거는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체제나 당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당을 떠나게 하거나 배제하거나 아까 윤영찬 의원 꺼내서 보듯이 강성 지지층이 계속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신 김경률 비대위원을 추천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추천했던 그 멘트 이런 것들은 전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이해를 하나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뭐 개딸 전체주의와 야합하거나 운동권 인맥만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다. 저는 이거는 서울 유권자들, 마포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이거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운동권 정치 청산하겠다고 하셔놓고 마치 그 비판받는 운동권 정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악마화시키고 상대방을 뭔가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공격하는 그런 정치 방식은 한동훈 위원장도 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리스크에도 쓴소리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강하게 추천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진수 의원님 이 대목인데 한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모를 리 없잖아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워낙 가는 데마다 명품백 수수한 거 그냥 돌려주고 사과하면 될 일이다. 침묵할 일 아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리 없는 한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 마포울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수도권 선거가 될 지역에 추천을 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깊은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야기를 김경률 회계사가 해주고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심도 이제 살짝 해보게 되는데 특검법은 이미 수용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저 디올백 수수권은 이게 국민 정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를 물론 이제 정치권에 오래 몸담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익히 느끼고 계실 거라서 아마 본인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김경률 회계사 입을 빌어서라도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에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냥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마포울 당협위원장인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선 참담함을 느꼈죠.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정말 좀 우스운 게 병 주고 약 주는 거 비슷하게 이미 해답을 보여주고 경선한다 이게 공정한 경선이 되겠느냐.